저는 근데 사실 진짜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뭐 친구가 서가 미국 주식 좀 사길래 저도 몇 개 샀거든요. 테슬라 막 300 얼마일 때 하나 사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매일 확인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봐서 파란색이 많으면 그냥 뭐 살 거 있나 해서 한두 개씩 주워 모으는 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회계사 공부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3년 정도. 그래서 막 엄청 처음 보는 개념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어쨌든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왜 이런 책을 더해해 주셨을까?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거기에다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더 많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떠나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의 책,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자유롭게 또 원하는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MBC 아나운서와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아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이 책 아나의 BJ 북자키 이선영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식 관련 책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배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주식 투자 인구가 총 835만 명이 넘었고, 그 중에서 올해 들어서 새로 주식을 시작한 사람만 21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증가 폭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주식 관련 서적 판매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건 뭐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단순 증가가 아니라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좀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의 바이블, 교과서 같은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사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귀재 하면 워렌 버핏 다들 떠오르잖아요. 그 워렌 버핏의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 벤자민 그레이엄을 주식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바로 가치 투자 개념을 만들어낸 분이라고 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 이 주식 투자는 좀 도박처럼 감에 따라서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해서 이제 투자하고, 그러다가 뭐 대박이 나면 와 하고 이러면 또 그냥 슬퍼하고, 그런 막연한 거였는데,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의 개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막연하게 운에 맡기는 투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고, 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증권 시장에 도입되면서 투기가 아닌 투자의 개념에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책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무려 1949년에 초판을 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1973년에 발표된 4번째 개정판인데, 사실 저도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지금 몇 년도인데 70년대 책을 보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뭐 지금 이런 70년대 책을 읽을 게 아니라 요새 어떤 주식이 트렌디한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책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0여 년 된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야기하는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 주식 시장에서도 유효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은 약간 단타로 나는 짧은 기간 안에 확
좀 큰 이득을 볼 거야. 이런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투자다운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교과서 같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뭘까? 독자들이 실패하기 쉬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잘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수십 년 동안 방어적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야 했으며 그래서 좋든 싫든 주식 시장으로부터 자극과 유혹을 받게 됐다. 적절한 투자 기질을 갖추는 편이 재무, 회계, 주식 시장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투자 기질을 갖춘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벌고 유지한 사례가 많다. 또한 나는 독자들이 정량화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주식 중 99%는 어떤 가격에서는 매우 싸서 사야 하고 어떤 가격에서는 매우 비싸서 팔아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불하는 가격과 내가 받는 가치를 비교하는 습관은 투자에 더없이 유용한 특성이다. 나는 여러 해 전 여성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향수가 아니라 식료품을 사듯이 주식을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끔찍한 손실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산 주식에서 발생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 중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향수가 아니라 식료품을 사야 한다. 여기에서 좀 집중을 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수를 살 때는 그냥 이거 좋은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지만 식료품을 살 때는 뭐 원산지나 이런 거 다 보고 그 품질에 비해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왜 얘가 얘보다 비싸지? 이 정도면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잖아요. 그것처럼 주식도 이 주식이 가진 가치에 비례해서 이 가격이 책정됐는지 생각해보고 사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보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얘기를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가치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재 가치, 또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진정한 내재 가치를 잘 파악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게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싸면 사고 반대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아져서 안전 마진이 없어지면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 사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실제로 주식을 할 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주식이 막 올라가면 사야 될 것 같아 해서 사고 막 또 떨어지면 무서워 해서 팔고 우리가 이렇게 좀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합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 원칙을 꼭 지켜나가는 게 옳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라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려면 뭘 좀 생각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투자자의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 태도라는 겁니다. 투자자와 투기꾼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주가 흐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투기꾼의 최대 관심사는 주가 흐름을 예측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반면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적정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할 종목이나 업종도 선정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노력이 타당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트레이더 및 인류 애널리스트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재 가치보다 가격 흐름을 더 중시하는 다른 모든 활동에서 그렇듯이 이들의 노력은 상쇄돼서 물거품이 되고 결국 자멸로 이어진다. 건전한 주식 포트폴리오도 평가액이 오르내리는 법이므로 투자자는 평가액이 대폭 하락해도 걱정하지 말고
반대로 대폭 상승해도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참 쉽게 썼는데 어렵죠. 벤저민 그레엄은 투자 태도와 원칙에 따라서 방어적 투자자 그리고 공격적 투자자로 나눴는데요. 내가 뭐 탁월한 식견이나 뭐 지식이 없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방어적 투자자가 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방어적 투자자가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요약하면 과거 실적도 어느 정도 있었고 미래에도 예측 가능한 비전이 있는 우량주를 좀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평가된 염가 종목을 좀 다양하게 보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량주와 염가 종목을 제대로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더 이익을 많이 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평가된 비우량주, 그리고 중간 등급 회사채, 또 우선주 이런 걸 이제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전략, 뭐 구체적인 종목은 뭘 선택해야 하는지, 또 투자에 있어서 뭘 좀 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손해보지 않는 가치 투자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가장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년에 써진 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테슬라가 이 책에 쓰여진 그 당시 IBM쯤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때 주식시장 또 지금의 주식시장이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흐름도 결국에는 큰 흐름에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기본 원칙은 타임리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레이엄이 강조한 현명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 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그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증권을 매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일종의 사업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사업가는 자신이 다루는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증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이자와 배당을 초과하는 사업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 대리인의 실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둘, 대리인이 유능하고 정직하다고 믿을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투자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도 이 두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합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투자의 바탕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확고한 숫자가 돼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용기 있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하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해야 내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다. 내 데이터와 추론이 옳다면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투자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이 도대체 뭔지, 그렇다고 무작정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기에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땐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바로 이 책 제목 그대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좀 그럴싸한데 이 책 별 내용 없네 이런 책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고 내일 읽고 10년 후에 읽고 30년 후에 읽어도 계속 뭔가 다른 새로움을 전해주고 깨달음을 주는 책이 있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의 요 현명한 투자자가 바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읽었을 때는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2번 읽으면 이건 안 보였던 건데 새로 보인다 이런 게 보이고요. 또 3번 읽으면 내가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현명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놓치지 말고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이 책 하나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답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적어주시면 저희가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잘 듣고 풀어보세요. 이 책의 저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증권 분석은 과학이자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제 재무 분석사라는 전문 직종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Chartered Financial Analyst의 약자인 이 직업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CIA, 2번 CFA, 3번 FBI.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꼭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이 책 하나의 북잡기 이선영이었습니다. 내가 그 돈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투자? 그러니까 막 진짜 계속 핸드폰 보고 연연하고 이런 투자는 건전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투자가 건전한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 좀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잘 사질 못해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사질 못해가지고 그냥 뭐 네, 그래서 자유로운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회계사 공부를 좀 오래 했었어가지고 재무제표 보는 법도 알고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안 봐요. 네. 그게 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정보기는 한데 들어가서 잘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무 정보를 막 분석한다기보다는 뭐 어떤 뉴스가 나오면 사볼까? 라든지 좀 저도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의 의사선택을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려야죠. 그렇죠. 모두가 다 하는 시점은 네, 뭔가 수요가 많으면 가격대가 올라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뭐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종목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간 시점이 아닐까. 지금 맞아요. 워낙 유동성 많이 풀려가지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신중하게, 차분하게, 멀리 내다보고 공부 많이 해서 진짜 건전하게 투자라는 거잖아요. 저 엄마한테 좀 드리고 왜 싶어요. 엄마 불건전하세요? 아니, 저희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땡땡 경제 TV 틀어놓으시고 네. 하루 종일 진짜 작은 종목들까지도 계속 이 가격을 따라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주식 생각밖에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정말 필요한 책이구나 하면서 읽었어요. 그 책의 해제편이래요. 오! 그러니까 이거 엄마한테 선물하실 때 같이 들으시면 좋을 오, 것 감사합니다. 우와. 같아요. 이게 약간 한국 주식 시장을 조금 반영한 해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저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해제편은. 네. 너무 감사해요. 우와.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그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점이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투자에 대해서 저는 소극적인 네.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냥 남들 다 해도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흐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참가는 안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이제 주식을 안 했던 게 막 너무 확인하게 되고 막 일일비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싫어서 안 했던 건데, 그러지 않고도 주식 투자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게 건전한 주식 투자라는 걸 제게 알려줘서 해야겠다 적극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